내 집 마련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. 그런데 큰 마음 먹고 장만한 내 집에 생각지도 못한 법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특히 임대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에서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문제를 실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오늘의 주인공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. 5년 동안 정부 치고 살던 임대 아파트를 드디어 분양받았어요.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딱 찍힌 걸 보는 순간, 아,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.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. 하지만요, 바로 그 행복의 순간에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. 만약에 내가 산 그 집의 무상하자 보수 기간이 내가 주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렸다면 어떨까요? 여러분,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? 그럼 김철수 씨의 그 꿈에 어떻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제 진짜 내 집이 된 거잖아요. 그래서 김철수 씨가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다가 베란다 구석에 있는 균열이랑 누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. 사실 임차인으로 살 때는 뭐 내 집도 아닌데 하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었죠. 근데 이제는 다르잖아요. 이건 내 재산이니까요. 그래서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에 돌아온 건설사의 답변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. 고객님,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돼서 무상 수리는 안 됩니다. 아니, 집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보증 기간이 끝났다니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 쟁점이 딱 드러납니다. 똑같은 하자를 두고 집주인과 건설사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두 개의 시계가 제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갈등의 핵심이 한눈에 보이죠? 김철수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소유권을 가진 분양 전환 시점부터 하자 보증 기간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. 이게 상식적인 주장이고요. 하지만 건설사는 아니다. 이 집에 맨 처음 세입자가 들어온 최초 임대 입주 시점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됐고 그래서 보증은 끝났다.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내 돈 주고 집을 산 사람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과연 법원은 누구의 논리가 맞다고 봤을까요? 자,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법원의 판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김철수 씨의 사례와 거의 똑같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거든요. 놀랍게도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네, 맞아요. 집주인이 졌습니다. 아니, 왜 상식과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? 그 법률적인 근거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. 여기서 제척기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등장합니다. 슬라이드에 설명된 것처럼 이게 뭐냐면요. 법으로 정해놓은 권리행사의 유통기한 같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소멸시효랑 달라서 중간에 멈추거나 늘리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.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그냥 뿅 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대법원은 이 사건, 그러니까 2011-6661 판결에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.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집주인이 바꾼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. 건물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임대에 의한 인도 시점, 즉 최초 입주일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제척 기간이 지나면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 자체가 그냥 소멸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.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내가 집을 산 시점부터 보증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? 충분히 공감합니다. 그런데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균형을 맞춘 거예요. 첫째는 건물의 물리적인 현실입니다. 건물은요, 주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지어진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가잖아요. 법원은 법적인 소유권 문제보다 이 물리적인 사실을 더 중요하게 본 거죠. 그리고 둘째는 법적 안정성입니다. 만약에 주인이 바뀔 때마다 보증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면 건설사는 20년, 30년이 지나도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. 이건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. 결국 이 판결을 관통하는 대원칙은 바로 이거예요.
법은 서류상의 소유권 이전보다 누군가 그 건물을 실제로 넘겨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한 때, 바로 이 시점을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고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가 진짜 실용적인 정보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. 하자보수 골든타임을 지키는 3단계 행동 수칙입니다. 첫째,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요.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을 떼서 이 건물의 사용검사일, 그러니까 준공일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둘째, 입주자 대표회의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. 하자보수 청구권은 결국 집주인 개개인의 권리입니다. 내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하자를 발견했다면 단 하루도 망설이면 안 됩니다. 제척 기간은 칼날 같아서 하루만 지나도 모든 권리가 사라져요. 발견 즉시 내용 증명 같은 걸로 증거를 남기고 바로 청구해야 합니다. 내 집 마련의 꿈. 그 꿈을 온전히 지키려면 집의 가격이나 위치,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그 집에 보이지 않게 새겨진 시간, 즉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집을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인하셨나요?